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2년차 며느리입니다. 제 이야기는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시작돼요.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어요. 서로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대화가 잘 통했고 금세 가까워졌죠. 제가 음식 관련 일을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밝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음식에 진짜 관심이 많으셔. 젊었을 때 한식당도 하셨었는데 네가 음식 관련 일을 한다니까 엄청 좋아하실 거야.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단순히 음식 관련 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께는 젊었을 적에 운영하시던 꽤 유명했던 한식당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집밥이 가장 훌륭한 음식이라고 믿고 계셨어요. 우리 집안의 음식 문화는 내가 책임진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 이런 전통을 잘 이어줄 거라는 기대가 더 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요리사라고 보기엔 조금 달랐어요. 호텔 조리학과를 졸업하고 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은 배웠지만 정작 학과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건 요리가 제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조금 불안했어요. 남편 말처럼 저는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리사와는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흔하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음식을 예쁘게 꾸미고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해서 잡지나 매체 등에 음식이 비쳤을 때 먹음직스럽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너무 자신있게 말하길래 어머니께 잘 설명하면 되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며 시댁에 첫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께서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머니께서 제 직업 이야기를 꺼내셨죠. 음식 관련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니? 저는 제 직업에 나름대로 애정도 있고 자부심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음식을 광고나 촬영용으로 플레이팅하고 비주얼을 꾸미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한순간 멈칫하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시며 물으셨어요. 푸드 스타일리스트? 플레이팅?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일은 맞는 거지? 남편이 옆에서 끼어들며 어머니께 설명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직접 요리를 하는 건 아니고 음식을 더 먹음직스럽고 멋지게 보이도록 꾸미는 거예요. 사진 촬영 같은 데 쓰이는 음식 비주얼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뭐 결국 음식 만드는 일 아닌가? 어쨌든 요리 관련된 거라면 우리 집에 딱이지. 어쨌든 조리학과를 나왔다고 들었는데 요리도 잘하는 거 맞지? 뭔가 오해가 생길 것 같은 느낌에 저는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했어요. 어머니, 제가 호텔 조리학과를 졸업하긴 했지만 제가 하는 일은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플레이팅과 비주얼을 꾸미는 일이에요. 요리를 잘한다기보다는 음식을 보기 좋게 꾸미는 쪽에 더 가까워요. 어머니는 여전히 조금 헷갈린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렵게 말하긴. 어쨌든 음식 관련된 거라면 요리 잘하는 거랑 비슷하겠지 뭐. 전공은 요리인데 요리 기본은 다 배웠을 테니 그 정도면 충분해.
남편이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어요. 어머니, 맞아요. 이 사람이 음식 관련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요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요리와 조금 다른 전문직이에요. 어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그래, 그게 뭐든 요리 관련이면 됐어. 설명 너무 길게 안 해도 돼. 하고 넘어가셨어요. 워낙 생소한 직업이니 한 번에 이해하실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왠지 좀 찜찜하더라고요. 괜찮아. 어머니는 그냥 네가 음식 정리를 한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만족하시는 것 같아. 굳이 더 설명해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을 거야. 저도 그날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어머니는 제 직업을 요리사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시는 듯 했고, 이런 오해는 이후에 점점 큰 갈등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행사가 생겨서 참석하게 됐어요. 시조카의 첫 돌이라 돌잔치가 있었거든요. 돌잔치 장소는 고급 호텔 뷔페였고 음식도 다양하고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어 딱 보기에도 손님들이 만족할 만한 곳이었죠. 저도 남편과 함께 뷔페를 구경하며 정말 잘 준비하셨다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며 손짓하셨습니다. 둘째 며느라, 이쪽으로 와보렴. 내가 뭘 좀 준비했거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갔는데 어머니는 호텔 뷔페 한쪽 빈 테이블에 커다란 가방을 열고 계셨어요. 가방 안에는 어머니가 집에서 직접 준비해 오신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 갈비찜, 나물 반찬, 잡채 같은 전통적인 집밥 메뉴들이었어요. 심지어 전기 보온통에 뜨끈한 된장찌개까지 가져오셨더라고요. 세상에, 어머니, 이걸 다 집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놀란 제가 묻자 어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집안 잔치에 이런 호텔 음식만으로는 부족하지. 어르신들 입맛엔 우리 집밥이 딱이야. 앞으로 네가 배워야 할 것도 이런 거야. 다음에 네 아이 돌잔치 때는 너도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자부심 넘치는 모습과 이미 음식이 완벽히 차려진 호텔 뷔페 상황이 너무 대비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 가져오신 음식을 하나 둘씩 테이블 위로 차리기 시작하자 손님들의 시선이 점점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을 주고받던 손님들 중 몇몇이 멀리서 어색하게 웃으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지? 저 음식 호텔에서 준비한 건 아니겠지? 아니, 뷔페에 음식 많은데 뭐하러 음식을 해온 거야? 심지어는 호텔 매니저로 보이는 분이 다가와 말을 걸려고 하다가 어머니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망설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잔치의 주인공이나 다름없었던 형님께서도 옆에서 창피함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어떡해요? 진짜 당황스럽네. 형님도 모르게 하신 거예요? 알았으면 절대 못 하시겠죠. 그때 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음식을 권하시며 더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직접 준비한 집밥이에요. 이런 잔치엔 우리 집 전통 음식이 빠질 수 없잖아요. 호텔 음식은 그냥 조금씩 드셔보시고 이걸로 속을 채우세요. 손님들 중 몇몇은 어머니의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였는지 아, 이게 직접 하신 거예요? 역시 손맛이 남다르시네요. 라며 웃으며 받긴 했지만 호텔 뷔페에 어울리지 않는 따로 준비된 음식들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권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대부분의 손님들은 조금씩 눈치를 보며 음식 앞을 지나쳤죠. 저는 어머니의 이런 행동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나중에 손님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웃음거리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남편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저를 붙잡더라고요. 엄마는 요리 자부심이 엄청나셔. 그냥 이렇게 놔둔 게 나아.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호텔 뷔페에서 음식을 따로 준비하실 줄은 몰랐어.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였잖아.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우리 집 음식이 최고라는 신념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오늘 일은 솔직히 나도 예상은 못했네. 저렇게까지 하실 줄이야. 그날 저는 어머니의 집밥 철학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정말 뿌리 깊은 자부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대와 제 현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한 명절이 다가왔어요. 저는 이미 명절 전부터 긴장이 잔뜩 됐어요. 아주버님의 아이 돌잔치에서 시어머니의 집밥 철학을 경험한 이후라 이번 명절에 뭔가를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 이번 명절엔 네가 좀 배워야 할 게 많겠다. 음식을 다 맡기진 않을 테니 잡채랑 전 정도는 네가 해보렴. 호텔 조리학과 나온 며느리가 이런 기본은 알아야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턱 막혔어요. 호텔 조리학과를 나온 건 맞지만 제 전공은 양식이었고 특히 한식에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저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에게도 하소연했죠. 어머니는 아직도 요리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한식은 경험도 많이 안 해봤고 특히 잡채 같은 건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어. 제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하니 남편도 난감해하면서도 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하더군요. 엄마는 네가 조리학과 나왔으니까 당연히 요리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냥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봐.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엄마가 결국 다 하실 거야. 남편의 말도 그다지 큰 위로가 되지는 못했어요. 며느리, 이건 내가 손질해둔 거니까 잡채부터 해보렴. 당면 삶는 것부터 시작해봐. 울며 겨자 먹기로 저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당면을 삶고 고기와 채소를 각각 볶아 양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채를 접시에 예쁘게 담았어요. 각 재료의 식감이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했죠. 제 전문 분야인 플레이팅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완성된 잡채는 눈으로 보기엔 정말 멋졌어요. 색감과 모양은 마치 잡지에서나 볼 법한 비주얼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잡채를 한 입 드시더니 곧바로 얼굴을 찡그리셨어요. 이게 뭐니? 얘야, 당면이 이렇게 퍽퍽하면 양념이 제대로 배지도 않는단다. 그리고 간은 왜 이렇게 싱거운 거야? 간장은 더 넣었어야지. 너 정말 요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 맞아? 저는 당황해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를 잘하는 직업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양식을 전공한 데다 졸업하고 요리사로 일한 경험도 없고 쭉 음식을 꾸미는 일만 해왔는걸요. 그러자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음식을 예쁘게 꾸민다면서. 어쨌든 요리를 해야 음식을 이쁘게 꾸밀 거 아니니? 요리를 못하면 꾸미는 게 무슨 소용이야?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맛에는 처음부터 자신이 없었으니 최대한 잘하는 거라도 더 잘 해보자는 마음에
플레이팅에 집중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머니의 기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 것 같아 더 답답했죠. 남편이 옆에서 상황을 달래려고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비주얼은 진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급 아닌가요? 맛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비주얼이고 뭐고 명절 음식은 맛이 제일 중요해. 내가 다시 만들어야겠다. 며느라, 다음엔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제대로 배워야 한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직접 잡채를 새로 만드셨고 그 사이 저는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을 부칠 때도 어머니는 계속 부엌을 들락거리며 지적하셨습니다. 불 조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동그랑땡 크기가 왜 이렇게 제각각이니?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해야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이렇게까지 할 거면 왜 나한테 맡기신 거야? 어머니가 하시는 게 제일 맛있을 텐데.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미안해 하더라고요. 다음번엔 내가 미리 엄마한테 말해놓을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답답했어요. 특히 어머니의 말. 요리를 해야 꾸미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앞으로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올 때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반복할 것 같아 무거운 기분이 들었죠. 시간이 지나 결혼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남편의 생일이 왔어요. 그해 남편의 생일은 평일이었어요. 주말을 이용해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당일에는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보내기로 했죠. 특별한 날인 만큼 저는 오랜만에 옛 전공을 살려 남편에게 정성껏 요리를 해주기로 했어요. 남편은 제 요리를 좋아해서 무척 기뻐하더라고요. 아침에 남편이 시부모님께 전화를 받고 생일 인사를 나눴을 때도 저의 계획을 전하며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죠. 아들, 오늘 생일인데 뭐하니? 오늘은 효진이가 집에서 양식 풀코스를 만들어준대요. 정말 기대돼요. 주말엔 여행도 가고요. 그래? 양식은 잘한다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하네? 그래, 맛있게 먹고 좋은 시간 보내라.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께서 별다른 말씀 없이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셨으니 이번엔 정말 저희끼리 조용히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샐러드, 따뜻한 크림 스프, 해외 유명 셰프 스타일로 구운 스테이크와 곁들임 야채, 집에서 금방 만들 수 있는 달달한 디저트까지.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요리를 제대로 못했지만 남편을 위해 이렇게 신경 쓰는 날은 오랜만이라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와, 이건 따로 레스토랑에 안 가도 될 수준인데 진짜 기대된다. 저녁이 완성될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보니 시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 생일이라고 실력 발휘 좀 한다기에 와봤다. 그놈의 천국 요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러 왔지? 남편의 얼굴이 굳었고 저는 부엌에서 멈칫하며 눈치를 봤습니다. 남편이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말씀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 오늘은 그냥 둘이 조용히 보내려고 했는데요.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며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조용히 보내는 건 좋지만 양식은 그렇게 잘한다니 내가 안 먹어볼 수 없잖아. 맛만 보고 갈게. 어머니는 식탁에 앉으셨고 준비한 음식을 드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음식을 살펴보시더니
함께 앉아 한 입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먹을 양으로만 세팅해 두었던 음식은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결국 수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참다 못해 말했어요. 엄마, 아빠, 오늘은 효진이가 저 위에 준비한 건데요. 맛보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양식이 배가 찬 것도 아닌데 뭘. 보긴 예쁘네. 근데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이러고 어떻게 생일이라고 하겠니?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은 저희끼리 보내고 싶다고요. 요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제 생일 한번 챙겨주겠다고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 신경 써줬는데 그걸 좀 알아주시면 안 돼요? 그러자 아버지가 끼어들며 웃으셨어요. 야, 네 녀석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예민하게 구냐? 엄마가 너 장가 보내고도 뜨뜻한 밥 맛있게 잘 먹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어릴 때부터 엄마 밥 맛있다고 잘 먹고 컸으면서 뭘 그러냐? 하지만 시아버지에게는 화를 낼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이미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내가 부엌 좀 써야겠다. 된장찌개 끓여서 밥 한 끼 먹고 가야겠다. 우리 집은 생일엔 밥 먹는 게 기본이지.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시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세요. 뭐야? 네 생일에 밥 한 그릇도 못 먹고 가면 내가 속이 뒤집힌다. 기다려라. 금방 된다. 결국 저희는 된장찌개와 밥을 먹게 되었고 제가 정성 들여 만든 양식은 완전히 잊혀진 채였습니다. 어머니는 식사를 마치고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양식은 뭐 보기엔 예쁘지만 역시 우리 집밥이 최고야. 며느라, 다음엔 이런 밥상을 제대로 차려보렴. 이게 진짜 음식이지. 안 그러냐? 그날 밤 남편은 저를 달래려 애썼지만 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는 그냥 당신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던 거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럼 왜 굳이 된장찌개까지 끓여서 밥을 먹고 가셨는데? 남편도 할 말을 잃고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과 관련된 모든 일이 불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함께 보내는 남편의 첫 생일이 엉망이 된 후 저는 남편에게 강력히 선언했습니다. 이번 생일엔 절대 집에서 요리 안 해. 무조건 밖에서 먹자. 그리고 어머니랑 낮에 통화도 하지 마. 혹시 모르잖아.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바로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좋아. 이번엔 완벽하게 너랑 나만의 시간을 보내자. 생일 당일 저희는 늦은 오후쯤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분위기 좋은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조명이 은은하고 테이블마다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저는 기분 좋게 저녁을 기다리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기 진짜 좋다. 오늘은 어머니 일도 신경 안 쓰고 우리 둘만 조용히 보내자. 남편도 환하게 웃으며 오늘만큼은 완벽하게 너랑 나만 이라고 대답했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는 와인 한 잔씩을 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남편이 잠시 저를 보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죠. 받아야 할까? 안 받는 게 낫겠지. 잠깐만 받아. 어차피 이미 바뀌니까 괜찮겠지. 그래도 짧게, 아주 짧게. 남편이 전화를 받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들, 너 뭐하니? 오늘 생일인데 집에서 뭐 해 먹었냐?
남편이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금 밖에서 같이 저녁 먹고 있어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가 크게 소리치셨어요. 뭐? 밖에서 먹어? 평소에는 음식 잘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특별한 날에라도 요리를 해서 하루빨리 실력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뭐 하는 거냐? 걔는 허구한 날 요리 잘 못한다고 징징대더니 이렇게 안 하면 언제 늘 거래?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남편의 얼굴이 굳어가는 걸 봤습니다. 남편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부터 주말마다 우리 집에 보내라. 내가 요리 강습해 줄 테니까. 니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둘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라고요. 요리는 배우고 싶으면 집사람이 알아서 배우겠죠. 강습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누라한테만 그렇게 배려만 해줄 게 아니라 네가 엄마한테도 배려를 해야지. 남자가 결혼하고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그게 말이 되니? 엄마가 괜히 이러는 줄 알아? 남편은 결국 목소리를 조금 높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오늘은 그만하세요. 저희 둘만의 시간 망치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끊을게요. 전화를 끊은 남편은 깊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제 기분은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나 요리 안 맞아서 그만뒀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남편은 미안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표현 방식이 좀 잘못됐지만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요리 강습 제안은 남편이 단호히 거절해서 무산되었지만 저를 무시하는 어머니의 태도는 제 마음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다음엔 아예 전화도 안 받고 더 철저히 대비할게. 그게 문제야? 내가 요리를 못한다고 매번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게 스트레스라고. 나 정말 요리 더 싫어질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저는 요리와 관련된 시댁의 기대에 대해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남편의 생일조차도 온전히 우리 부부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남편의 세 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저는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아예 집에 있지도 않을 거야. 어머니가 또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 요리를 갈구시거나 밥을 차릴까봐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고 싶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죠. 좋아. 이번엔 숙소를 예약해서 하루 종일 집을 비우자. 엄마한테는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 저희는 여행을 겸해 편안한 숙소를 예약했고 당일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시작부터 틀어지고 말았어요. 그날 새벽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반쯤 잠이 깬 남편이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아침 일찍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 생일인데 보나마나 며느리는 음식을 한다고 한들 또 양식 같은 거나 꾸미고 있을 테니까 미역국 한 번을 제대로 안 끓여줄 것 같아서 내가 왔지. 생일이면 미역국은 기본 아니냐? 저는 침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나와 상황을 확인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장을 풀어놓고 미역과 고기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이건 다 뭐예요? 제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물었더니 어머니는 환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내 아들 생일인데
미역국도 안 끓이고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니?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왔지. 이제라도 배우면서 제대로 준비해. 하도 기가 막혀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으니 남편이 급히 나서서 말렸습니다. 엄마, 저희 오늘 아침 일찍 나가기로 했어요. 예약해둔 숙소가 있어서 빨리 출발해야 한다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냄비를 꺼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근데 미역국도 못 먹고 가면 너희 엄마 속이 뒤집힌다. 30분이면 끓일 테니 그동안 기다려라. 그리고 며느라, 너도 여기 와서 배워. 너 이런 음식 제대로 배워야 한다니까. 남편의 만류에도 막무가내로 저를 부엌으로 끌어당기는 손에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제야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음식하는 걸 즐기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강요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대답하셨습니다. 음식을 꾸민다면서 제대로 요리도 못하면서 무슨 꾸미는 걸 하겠다는 거니? 음식 꾸미는 걸 업으로 한다는 애가 실상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못 차린다는 게 말이 되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하세요. 저는 요리도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저한테 기대만 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남편이 저와 어머니 사이에 서서 급히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당신도 너무 화내지 말고. 엄마, 저희 진짜 가야 해요. 미역국은 나중에 끓여주세요. 제 생일인데 이런 걸로 또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아들아, 너 어릴 때부터 생일이면 내가 끓인 미역국 먹었지 않니? 오늘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얘, 너도 음식 다루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본적인 걸 배워야 해. 안 그러면 앞으로 어쩌려고 하니? 결국 아버지가 나서서 어머니를 거들었습니다. 그래,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좋다고 해주겠다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구냐? 누가 여행 가지 말래냐? 가기 전에 뜨뜻한 미역국 먹고 출발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역국은 두 분이서 드시고 가세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부엌을 빠져나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고집이 너무 세서. 내가 어떻게든 더 단호히 말할게. 그날 저희는 한참 뒤에야 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었고 숙소에 도착해서도 저는 기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다음번에는 어머니가 절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맞서보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의 세 번째 생일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집밥 집착과 요리의 강요에 대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집밥을 강조하시던 어머니가 정작 본인의 생신 때는 외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에 얄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생신에는 어머니께 집밥으로 생신을 축하하자고 제안하며 은밀한 복수의 계획을 시작하기로 했죠. 어머니, 올해 생신엔 집에서 저희가 직접 준비한 음식을 드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께서 항상 집밥이 최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형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어머니 생신을 멋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어색하게 들려왔죠. 아니야, 생일엔 나도 좀 편하게 보내야지. 니네 음식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다시 다 해야 하는데. 외식 장소 괜찮은데 예약 잡으면 거기서 하자. 저는 속으로 웃으며 아주 순진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실력을 늘릴 기회가 없잖아요. 어머니께서 늘 그러셨잖아요. 요리는 연습할수록 느는 거라고요. 생신 같은 특별한 날에 연습해보지 않으면
언제 배우겠어요?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래도 생일엔 좀 쉬고 싶어서. 네가 그렇게 말하니 뭐. 알겠다. 그럼 한번 해보거라.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여보, 엄마를 이렇게 몰아붙이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아니, 절대 후회 안 해. 이번엔 어머니께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배우고 있는지 보여드릴 거야. 단 내 방식대로. 며칠 후 상황을 알게 된 형님이 제게 따로 연락하셨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한 거야? 생일엔 그냥 외식으로 끝내면 편하지 않아?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형님, 형님도 아이 돌잔치 때 억울했던 거 잊으셨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요리로 힘들게 하는 걸 끊으려면 이번 기회가 절호의 찬스라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우리가 얌전히 넘어가면 어머니는 계속 요리를 강요하실 거예요. 형님은 망설이면서도 살짝 흔들리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다고 어머니가 변하실까? 형님, 복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요리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형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마침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솔직히 나도 아이 돌잔치 때 그 난리를 겪은 게 아직도 속상해. 좋아,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생신 당일 저와 형님은 부엌에서 열심히 움직이며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복수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요. 된장찌개는 일부러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짜게 만들었고 잡채는 간을 거의 하지 않아 밍밍하게 내놓았어요. 저는 일부러 태우거나 더 익혀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먹기엔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하나씩 맛보시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된장찌개는 왜 이렇게 짜니? 이건 둘째 네가 했니? 맛을 보고 간을 맞췄어야지. 저는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간 봐달라고 했을 때 간이 약하다고 하셔서 이번엔 좀 강하게 했는데 좀 과했나 봐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형님이 하신 잡채를 드셨습니다. 이건 너무 싱겁잖아. 당면만 먹는 것 같아서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 형님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간을 약하게 하라셔서 싱겁게 해봤어요. 입에 안 맞으세요? 다음엔 적당히 맞춰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그냥 내년부턴 외식하는 게 좋지 않겠어?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어머니는 화를 꾹 참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외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네. 니네가 내 입맛에 맞추는 건 아직 너무 무리구나. 형님은 식탁 밑으로 제 발을 툭 치며 웃음을 참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작전 성공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이 집밥이나 저희 요리에 학을 떼실 때까지 계속해야 했죠. 다음에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이번에도 외식을 고집하셨습니다. 얘들아, 이번엔 그냥 외식하자. 밖에서 먹는 게 편하고 좋잖아. 괜히 니네도 집에서 해먹는다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어머니의 외식 제안에 저는 바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이번엔 어머니가 외식을 하자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입에서 집밥 이야기가 다시는 안 나오게 해야죠. 형님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또 뭘 하려는 거야? 지난번 복수도 힘들었잖아. 형님, 이번엔 간단해요. 어머니가 집밥이 질리게 하는 거예요. 재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서 음식은 푸짐한데
다 먹지도 못하고 잔뜩 남겨서 난감하게 만드는 거죠. 형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왕 하는 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해보지 뭐. 어머니가 다시는 집밥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하자. 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어 형님과 함께 생신 식사를 집에서 하자고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어머님 댁에서 식사를 준비할게요.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요리는 연습해야 는다고. 이번에도 어머니가 저희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봐주셔야죠. 어머니는 단호히 거절하라 하셨습니다. 아니야, 밖에서 먹는 게 편하고 좋다니까. 생일엔 나도 좀 분위기 있는 곳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쉬고 싶다. 하지만 저와 형님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는 걸 듣고 어머니는 결국 설득당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과하게 준비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 생신 당일 저는 형님과 장을 보러 갔습니다. 물론 과하게 준비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냉장고와 찬장을 꽉 채울 정도로 엄청난 양의 재료를 사들였죠. 형님이 장바구니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 양으로 엉터리 음식을 하면 어머님 진짜 화가 많이 나시겠는데? 우리 진짜 괜찮을까? 괜찮아요, 형님. 어머니께서 푸짐하게 먹는 집밥이 최고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어머니의 이상을 완벽히 실현해 드리는 거예요. 부엌에서는 재료 손질만으로도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저와 형님은 서로 웃음을 참으며 끝없이 재료를 다듬고 조리대에 음식을 쌓아 올렸죠. 찌개는 커다란 냄비 2개로 끓였고 잡채는 대야 크기의 그릇에 담았습니다. 저는 종류별로 50장쯤 부쳤고 나물 반찬도 끝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얘들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먹지도 못할 텐데. 형님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생신인데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집밥다운 푸짐한 상을 준비하는 중이에요. 결국 식탁 위에 올라온 음식은 너무 많아서 2번째 테이블까지 꺼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웃으시며 음식을 맛보셨지만 엉터리로 한 음식을 얼마 못 드시고는 점점 손을 놓으시며 한숨을 내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맛도 맛이지만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어떻게 먹니? 남은 건 다 어떡하고? 시아버지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다음부턴 그냥 외식하자. 이건 너무 과하다. 우리가 요리도 못하는 애들한테 너무 부담을 줬어. 저는 아주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집밥을 좋아하시니 남은 음식들은 앞으로 며칠 동안은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다음엔 진짜 외식하자. 이건 너무 힘들잖아. 내가 괜히 말했나 봐. 형님과 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속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생신 때마다 집밥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외식을 고집하시게 되었죠. 사실 저희가 한 음식은 저희도 맛 없었거든요. 고생은 했지만 보람은 있었어요. 끔찍한 요리 지옥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들 앞에서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지도 잘해야 한다며 강요하지도 않게 되셨습니다. 저희 부부의 기념일에 밥상 고나리를 하는 일도 아예 사라지셨죠. 마지막 생신날의 과한 집밥 잔치가 어머니께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식사 후 남은 기가 막히게 맛없는 음식들이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도 며칠 동안 비워지지 않던 상황은 어머니 스스로도 불편하게 느끼셨던 것 같았죠.
어머니가 음식을 이야기할 때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얘들아, 예전에 내가 너무 집밥만 고집했지? 사실 요즘 세상은 바쁘니까 이렇게 외식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너희도 일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게 해야지.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음식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들에게 집밥의 무게를 지우지 않으셨고, 가족 모임은 외식이라는 즐거운 선택지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모임 때마다 어머니께서 밝게 웃으며 말씀하세요. 이번엔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게 먹자. 너희도 바쁠 텐데 편하게 가서 즐기면 되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작은 승리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어요.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되고 나니 어머니와의 갈등도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으니까요. 가끔은 복수도 관계를 풀어내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는 걸 배운 경험이었달까요? 이제 우리 가족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진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항상 편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